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그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을 생각해 보기 전에 학생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될 것은 내가 받은 수능 성취한 수능 성적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군을 한번 설정해 보는 것들이 필요한 거겠죠. 내가 받은 점수로는 이 정도의 대학을 지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대학을 뭐 4개에서 5개, 6개 이 정도의 대학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 대학들 사이에서 영역별 반영 비율의 차이점 같은 것들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좀 서울 상위권 대학을 위주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꼭 이 대학들이 아니라 본인이 선택한 대학들을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의 반영 비율 같은 것들을 이런 식으로 표를 한번 정리해보고 한번 지원 전략 같은 것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대학들의 차이점을 볼까요? 차이점을 보면은 가장 눈에 띄게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먼저 영어에 대한 어떤 차이가 있겠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영어를 가산점이나 감산점을 활용해가지고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 뭐 연세대와 한양대 같이 다른 영역처럼 일정 비율을 적용해서 활용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들의 차이는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산점이나 감산점을 활용하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영어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렸었죠. 반대로 한양대나 연세대 같은 경우에 그에 비해서는 조금은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당연히 영어의 반영 비율을 보면은 16.7%인 연세대의 반영 비율이 더 크므로 연세대의 영어의 영향력이 더 크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겠죠. 또 하나 그리고 등급 간 점수 차이도 1등급과 2등급 간의 점수 차이가 연세대가 더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100점 만점 기준으로 5점 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연세대의 영어의 영향력이 가장 높은 편이다. 영어에 있어서는 영역별 반영 비율을 비교할 때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2등급을 받으면 지원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다른 대학 같은 경우에는 2등급을 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지원해 볼 수도 있지만 연세대는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점을 한번 비교하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인문계열이죠. 인문계열임에도 불구하고 서강대 같은 경우에 수학의 반영 비율이 46.9%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국어와 수학, 탐구, 영어 뭐든지 다 잘한 학생들, 주로 이 대학을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뭐든지 다 잘하는 학생들이겠지만 그 중에서도 수학 성적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조금은 더 성적이 우수하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서강대나 성균관대, 한양대를 지원을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 서강대를 지원하는 것들이 훨씬 유리해지는 거겠죠. 따라서 영어에 있어서 그리고 수학에 있어서 이런 점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은 탐구 영역입니다.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 고려대와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약 30%, 한양대는 30%, 고대는 28.6%로 거의 30%에 가깝게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반대로 연세대와 서강대,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20% 이하의 탐구 영역 반영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내가 서강대나 성균관대, 한양대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 그런데 탐구 영역의 성적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좋다라고 한다 그러면 한양대를, 그렇지 않다 그러면 서강대나 성균관대를 지원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일단은 어떤 대학의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전략을 세울 때는 이것만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건 아니겠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점은 군별 배치를 보면서 어떤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합격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것이겠구나, 아니면 뭐 충원 합격을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쪽이겠구나,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겠죠. 예시를 드는 것은 이제 성균관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이 타 군에 있어서는 어떤 대학을 지원하는 것들이 유리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반영 비율과 엮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제 성균관대 가군에 글로벌 경영이나 글로벌 경제, 사회과학 계열을 지원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 굉장히 성적대가 높은 학과들이죠. 따라서 나군에 있어서는 아마 성균관대나 한양대를 지원하려고 하기보다는 고려대나 연세대까지 한번 조금 상향이지만 한번 지원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같은 것들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뭐 상향이 아닌 경우들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때 고려대와 연세대 중에서 어떤 대학을 선택하는 것들이 더 유리할 것이냐를 이것과 연관지어서 생각해야 되는 거죠. 단순히 연세대의 어떤 선발 인원이 451명으로서 정시 선발 인원이 고려대에 비해 훨씬 큰 편이니까 연세대에 지원하는 것들이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내 성적을 바탕으로 했을 때 내 성적이 40, 40,
영어는 가산점, 그리고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는 20% 반영했을 때 나의 성적이 서강대나 한양대보다 좀 유리하기 때문에 이 대학을 성균관대를 고려해보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영어를 비교하면 사실 고려대와 성균관대가 비슷한 정도의 반영 방법을 가지고 있죠. 고려대는 감산, 성균관대는 가산점을 활용하는 편이니까요. 하지만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는 성균관대는 20%, 고려대는 28.6%로 탐구 영역의 비율이 고려대가 더 큰 편입니다. 다만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탐구 영역의 비중이 좀 약한 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대학을 지원하고자 하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영어 등급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 1등급, 대부분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1등급을 받은 친구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에 있어서 그다지 감점 요소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연세대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탐구 영역이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중요할 텐데, 탐구 영역의 성적에 따라 가지고 탐구 영역에서 성적이 국어와 수학에 비해서 조금 나쁜 편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연세대를 지원하는 것들이 훨씬 더, 연세대를 나군에 있어서는 연세대를 지원하는 것이 합격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길일 거고, 그렇지 않고 탐구 영역의 성적이 굉장히 좋은 편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연세대보다는 고려대를 지원하는 것들이 더 유리한 거겠죠. 따라서 수능 영역 반영 비율을 생각할 때 어떤 대학을 지원하고자 할까, 어떤 대학으로 지원하면 충원 합격을 노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 같은 것들을 생각할 때는 단순히 어떤 모집 인원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대학과 나의 내가 조금 적정이라든지 안정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과의 어떤 영역별 반영 비율이 비슷한 곳이 어떤 곳일까, 아니면 조금 더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대학은 어떤 곳일까, 이런 부분을 같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타 대학과의 어떤 영역별 반영 비율을 비교하면서 정시 지원 전략을 짜실 필요도 있는데요.